안녕하세요, 골반 커스텀입니다. 오늘은 메디슨 바이크에서 새로 나온 미니벨로를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디슨 미니벨로의 가장 저렴한 모델 중에 하나인 모노나 시리즈인데요. 그 메디슨 모노나에서 새로운 라인업이 하나 생겨서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노나 7 시리즈인데 두 가지 버전으로 나왔어요. 한 가지는 모노나 7 보시면 CA라고 되어 있고요. 하나는 모노나 7 F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뒤쪽에 FR과 CA의 차이는 뒤쪽 카세트 그 스프라켓 형식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FR은 프리윌 스프라켓의 약자고요. 그리고 CA는 카세트 스프라켓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식에 대해서는 이따가 휠셋을 풀어서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제 모노나 7 FR이 먼저 나왔고, 자, 이 모노나 7 FR 같은 경우는 발매된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핸들포스트가 고정형으로 해서 상당히 길게 나왔습니다. 길게 나와서 거의 손을 뻗어서 타야 될 정도로 길게 나온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장점도 있겠지만 단점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7CA가 나오면서 자, 높이 조절식 핸들포스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7FR도 높이 조절 핸들포스트로 변경해 드릴 수 있도록 업체에서 이렇게 해드린다고 합니다. 기존에 혹시 구매하셨던 분들은 적은 금액으로 교체가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7단은 이제 생활차로 분류가 되죠. 생활차 입문급, 생활급, 입문급이라는 단어가 사실 모호하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입문급의 기준이 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부품 등급에 따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6단, 7단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차로 분류가 되면서 전체적인 부품 등급이 꽤 저렴한 부품들로 구성이 되고, 가장 큰 차이라면 이 프리휠 방식의 스프라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6단하고 7단은 이 프리휠 방식의 스프라켓이 보통 달리고요. 자세한 건 이제 휠셋을 빼서 7단과 8단의 차이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노나 7단이 예전 에센셜하고 다른 점이라면 프레임의 형태입니다. 저도 이 모노나 7단을 보고 프레임이 꽤 이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프레임이 기존 모노나보다 좀 더 얇고요. 탑지브가 얇고 라운드가 져 있습니다. 이쪽 보시면 라운드가 져 있으면서 좀 얇아요. 그리고 역시 직선형의 프레임이고, 이쪽 시트 튜브 그리고 체인 스테이 쪽도 다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흰색을 보시면 좀 더 정확하게 아실 것 같아요. 화이트를 보시면 튜닝하기도 꽤 괜찮은 프레임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프레임만 살려서 업그레이드를 해도 상당히 이쁠 것 같아요. 자, 모노나 7FR부터 한번 볼게요. 모노나 7FR의 블랙은 무광 블랙으로 나왔습니다. 무광 블랙이고요. 자, 여기 FR이라고 써져 있죠. 프리휠 방식의 휠셋이 달려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7단 자전거들이 갖추고 있는 부품 구성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이제 다행히도 이제 시마노 제품을 썼어요. 시마노 투어니 등급을 써서 변속이나 이런 부분들은 깔끔하게 잘 되고요. 호불호가 있겠지만 레버 시프트, 그러니까 그 시마노의 그립 시프터죠. 그립 시프터 중에서 작동이 그래도 깔끔하게 잘 되는 레버 그립 시프터가 달려 있어요. 이 그립 시프터를 에 대한 편견 같은 게 좀 있는 편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립 시프트가 달려 있으면 이제 보통 원터치 시프트로 교체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요. 이 그립 시프터만의 장점이 또 있습니다. 그립과 일체감이 있어서 이렇게 변속만 칼같이 된다면 상당한 장점이 있는 변속기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제 7CA를 한번 볼까요? 7CA는 가장 큰 다른 점이라면 이제 높이 조절형 핸들포스가 달려 있어서 기존 모노나 에센셜하고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레버 그립 시프터 7단이 달려 있고요. 자, 카세트 스프라켓 방식의 휠셋입니다.
허브죠. 이거 이따가 바로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로 투어니 등급의 뒷드레일러가 달려 있습니다. 타이어가 이번에 꽤 두꺼운 타이어가 달려 나왔는데요. 두 모델 다 마찬가지입니다. 1.95 20 곱하기 1.95 사이즈의 타이어가 달려 있어서 되게 안정된 주행감을 느낄 수 있고요. 두 기종의 또 차이점이라면 7CA 같은 경우는 머드가드가 기본으로 장착이 돼서 나왔습니다. 머드가드를 선호한 분들이라면 또 좋은 소식이겠죠. 물론 그만큼의 이제 가격 상승은 좀 있겠죠. 카세트 스프라켓이 달리고 머드가드가 달리면서 약간의 모노나 7FR보다는 가격 상승이 좀 있습니다. 자, 모노나 7FR 같은 경우는 20만원대 후반이고요. 29만원 정도 되고, 모노나 7CA 같은 경우는 30만원대 초반으로 아마 형성이 될 거예요. 자, 7단 모델이지만 기존 에센셜처럼 폴딩 좌석이 기본으로 달려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생활차급이라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폴딩에 있어서. 이 부분을 계속 지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냥 외관적으로 볼 때 케이블이 길이가 잘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정리도 한쪽으로 잘 되어 있고요. 그래서 케이블 정리는 따로 필요가 없을 정도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브레이크 세팅이나 기어 세팅은 한번 다시 봐야겠죠. 자, 7FR 같은 경우는 좀 더 저가형이기 때문에 보시면 스탠드가 약간 좀 저가형 스탠드가 달려 있어요. 센터 스탠드인데 7CA에서는 기존의 20인치에 사용하는 킥 스탠드, 센터 스탠드가 달려 있습니다. 이런 또 차이점이 있고요. 여기 또 큰 차이점이 있네요. 자, 보시면 비비가 얘는 이제 상당한 그 구형 좀 오픈 베어링 방식의 비비가 달려 있고, 7CA에서는 카트리지형 사각 비비 방식의 비비가 달려 있어서 이 부분도 큰 차이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7CA가 상대적으로 훨씬 더 좋은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모든 부분에서 좋다고 보여지네요. 7FR 같은 경우는 이제 구형이기 때문에 이제 초기 모델이라 약간의 시행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셋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이 모노나 7FR에 들어가 있는 스프라켓이고요. 자, 이쪽이 7CA에 들어가 있는 스프라켓입니다. 자, 이쪽을 프리윌 방식의 스프라켓이라고 하고요. 이쪽을 카세트 스프라켓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얼핏 보시면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이렇게 표면에서 보시면 모르실 수 있고 그냥 색깔의 차이라고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여기에 상당한 큰 차이가 있고 가격적인 부분, 성능적인 부분, 그리고 주행성까지도 큰 차이가 있는 구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분리하는 것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다 찍었는데 사진으로 해놓고 찍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리무버, 그 스프라켓을 푸는데 필요한 공구는 이제 이렇게 프리윌 리무버가 있고요. 똑같은 리무버인데 이제 생긴 게 다르죠. 하나는 축이 있고 하나는 그냥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엑셀 방식의 허브 같은 경우는 가운데가 이제 뚫려 있어야 되기 때문에 프리윌 리무버를 쓰고요. 그리고 이제 QR 방식의 필셋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운데에 넣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방식을 쓰고요. 일단은 지금 모노나 같은 경우는 둘 다 엑셀 방식이기 때문에 이 프리윌 리무버 가운데가 뚫린 걸 쓰시면 되고요. 자, 이쪽에다 넣고 몽키 스패너를 이용해서 어렵진 않아요. 그냥 지그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물론 보통 꽉 체결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그냥 참고하시고요. 그냥 계속 풀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생겼어요. 나사산이 이쪽에 있어서 이쪽에 나사산이 있죠. 그래서 체결이 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자, 카세트 스프라켓 방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엑셀 방식이기 때문에 프리윌 리무버를 넣고요. 얘는 이제 이쪽으로 돌리면 라치 시스템이 작동하기 때문에
스프라켓 홀더를 이용해서 잡아줍니다. 스프라켓을 일정 구간에서 잡아주고 마찬가지로 지그시 아래쪽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꽉 체결된 경우도 있어요. 보통 40Nm로 조여지기 때문에 꽤 강하게 체결이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풀면 쏙 빠지게 되죠. 자, 아까 프리휠하고 완전히 다른 방식의 허브가 달려 있습니다. 프리휠 방식의 스프라켓하고 카세트 스프라켓 방식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제 무게예요, 무게. 거의 두 배 이상의 무게가 차이가 나고요. 자, 프리휠 방식은 우리 라체 시스템이라고 하죠. 공회전 할 때 그 돌아가는 시스템이 이 스프라켓 안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라체 시스템이 여기에서 작동을 하죠. 그런데 카세트 스프라켓 방식은 이렇게 프리허브 바디 쪽에서 라체 시스템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스프라켓이 상대적으로 가벼울 수가 있죠. 가볍죠. 그래서 이렇게 원하는 스프라켓을 끼워서 튜닝도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허브축 외에는 따로 없습니다. 근데 얘는 이제 프리허브 바디가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베어링, 오픈 베어링 방식은 구형이고, 또 요즘에는 실드 베어링 방식의 허브들이 많이 사용이 되죠. 지금도 이제 7단 그 생활차급이라고 불리는 자전거들은 대부분의 이제 이런 프리휠 스프라켓이 달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프리휠. 그래서 이제 가격이 좀 싸고요. 구형이기 때문에 가격이 싸고 무겁고 제한이 있죠. 6단이나 7단에서만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스프라켓도 8단, 9단, 10단까지도 나오는 제품들이 있어요. 근데 범용으로 사용되지 않고 거의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자, 또 한 가지 프리휠 방식과 카세트 스프라켓 방식의 큰 차이점은 기어비에 있습니다. 보통 이제 프리휠 방식의 생활차급 6단, 7단 프리휠들은 보시면요, 같은 7단인데, 자, 여기서부터 이제 1단이고요. 1, 2, 3, 4, 5, 6, 7단. 카세트 스프라켓도 1, 2, 3, 4, 5, 6, 7단이 같이 들어있어요. 똑같은, 그리고 가장 큰 스프라켓 1단 같은 경우 28T로 동일합니다. 근데 가장 큰 차이점은 이 가장 작은 톱니의 개수 차이입니다. 자, 7단 이 프리휠 톱니는 보세요. 여기서부터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4개죠. 톱니가 14개고, 자, 카세트 스프라켓 방식의 가장 큰 작은 톱니는, 자, 여기 11T라고 써져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이 11T와 14T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차이는 뭐냐면 가장 빠른 속도를 낼 수 있는 게 이제 이 가장 작은 코그거든요. 그러니까 체이닝이 이제 앞에 있을 거 아니에요. 큰 체이닝하고, 그리고 가장 작은 스프라켓에 걸렸을 때 우리가 자전거를 이제 뻑뻑하게 타면서 가장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프리휠 방식의 생활차급은 14T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최고 속도에 제한이 있죠. 어느 정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모든 그 자전거의 그 입문급부터 8단 이상부터의 자전거에는 대부분 이제 11T로 시작하는 스프라켓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단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될 수 있으면 남자분들은 8단 이상으로 가라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이런 이유에서도 있어요. 그리고 이 프리휠 방식은 업그레이드가 쉽지 않아요. 이 방식 자체가 튜닝이 쉽지 않은 반면에 카세트 스프라켓 방식은 언제든지 스프라켓을 변경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얘는 7단 스프라켓이잖아요. 요즘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7단 이 스프라켓 방식은 보통 이제 8단부터 이런 방식이 나오는데, 이번에 모노나 7CA에는 7단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해놨어요. 자, 카세트 스프라켓 방식의 장점,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프라켓을 교체가 가능하다는 거죠. 지금 이거는 이제 저렴한 스프라켓이기 때문에 다 통으로 되어 있잖아요. 통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두 개만 분리가 되게 되어 있는데, 좀 더 이렇게 스램 제품 보면 낱장으로 좀 분리가 더 쉽게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쓰는 코그들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코그만 빼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장점이라면 다양한 기어비로 튜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8단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8단 이상부터는 입문급이라고 하는데, 자, 똑같은 8단 스프라켓이에요. 8단 스프라켓인데 보시면 톱니의 그 개수는 같지만 크기가 완전히 다르죠. 그렇지만 11T로 시작하는 건 똑같아요. 항상 최고단은 똑같고 이 최저단이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얘는 최저단 그 1단이 25T이고요. 얘는 32T입니다. 상당한 차이가 있죠. 이 차이는 뭐냐면 언덕으로 올라갈 때 얘보다 큰 스프라켓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편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스프라켓이 큰 게 달려 있으니까 어필은 상당히 언덕 올라가긴 편해지는 반면에, 또 한 가지 이제 뭐 장단점이 있다면, 자, 이 스프라켓 같은 경우는 11T부터 25T까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 반면에 스프라켓의 어떤 크기가 그렇게 큰 폭으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자, 얘는 보면 11T부터 32T이기 때문에 스프라켓이 하나하나의 차이가 큰 폭으로 차이가 나요. 그러다 보니까 변속할 때 충격이 있을 수 있어요.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때 턱텅텅텅텅 거리는 느낌이 있을 수 있고, 이 스프라켓은 촘촘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촘촘한 기업이. 자, 보시면 여기서 11, 자, 11, 13, 15, 17, 19, 21, 23, 25 이런 식으로 두 개씩 늘어납니다. 두 개씩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속도를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큰 폭으로 차이가 나는 스프라켓들은 내가 원하는 속도를 미세하게 조정할 수 없는 또 단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기어비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생기면 이 스프라켓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그 기어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속도를 촘촘하게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뭐 큰 폭으로 어필까지도 생각하는 기어비를 쓸 것이냐를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는데요. 8단하고 10단의 차이예요. 가령 8단을 사용하시다가 이제 튜닝을 하고 싶으시다, 속도를 좀 더 빨리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서 9단이나 10단으로 튜닝을 하면 속도가 좀 빨라질 거라는 오해를 많이 하십니다. 사실은 8단과 10단의 차이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자, 가령 이게 이제 10단, 8단에서 10단까지 쓸 수 있는 프리허브 바디예요. 이 허브 바디 폭은 8단부터 10단까지 사용할 수 있는 똑같은 규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8단용, 9단용, 10단용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8단부터 10단까지 이 스프라켓을 동시에 낄 수가 있어요. 똑같이. 자, 8단도 낄 수 있고 10단도 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차이는 뭐냐면, 중간에 만약에 8단에서 10단으로 업그레이드를 한다면, 자, 이 중간에 다른 크기의 스프라켓을 더 끼워 넣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똑같이 11부터 25T가 동일하거든요. 그럼 이 11부터 25T 사이에 스프라켓 두 개를 더 끼워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촘촘하게 내가 원하는 스프라켓 개수를 두 개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촘촘한 기어비가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간격은 똑같습니다. 스프라켓 전체의 간격은 똑같고 이 사이에 스프라켓 두 개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간격 안에 스프라켓 두 개가 들어가려면 이 스프라켓 사이가 좀 더 좁아지겠죠. 네. 스프라켓 사이가 조금 더 좁아지면서 이 안쪽에 보는 스페이서들이 조금 더 얇은 스페이서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체인이 물려야 되는데 체인의 두께도 좀 더 좁아지겠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8단부터 10단까지 동일한 프리허브 바디 안에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또 한 가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7단, 우리 모노나는 7단이 들어가 있잖아요. 7단의 프리허브 바디는 또 다릅니다. 7단은 좀 더 짧습니다. 7단까지는. 그러니까 7단 전용인 거죠. 7단만 쓸 수 있는 프리허브 바디인 거예요. 여기다 8단을 끼울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8단을 끼우려면 이 안에 스프라켓 하나를 빼고 끼워야 되는 그렇게 뭐 편법은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7단용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8단부터 10단까지 프리허브 바디고요. 그리고 이제 11단용은 또 따로 있어요. 자, 이게 이제 11단용입니다. 11단용은 약간 더 길어요. 하나가 더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바디가 조금 더 길면서 보통 이렇게 스페이서가 하나 안쪽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왜 들어가냐면요, 11단을 그냥 끼면 이게 필요가 없고
이 11단 바디에 10단 스프라켓을 낄 수도 있습니다. 10단 스프라켓을 끼기 위해서 이 안에 그 간격을 메꿔주기 위해서 스페이서를 하나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10단을 쓸 수도 있고 9단을 쓸 수도 있고 8단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요즘에 11단용이 많이 범용이 돼 있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프리윌 방식과 카세트 스프라켓 방식의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요. 그러니까 7단과 8단의 차이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럴 경우에 저는 무조건 남자분이라면 8단 이상으로 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차이가 이제 프리윌 방식이나 카세트 스프라켓 방식의 차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가장 고단, 최고 속도를 낼 수 있는 스프라켓이 몇 T냐, 몇 T가 달려있느냐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제 11T, 그리고 프리윌 방식은 보통 14T로 시작을 합니다. 물론 프리윌 방식도 11T로 시작하는 걸 구할 수도 있긴 해요. 근데 쉽지 않고 잘 쓰지 않습니다. 게다가 되게 무겁고 그리고 작동성이 확실히 좀 떨어집니다. 카세트 스프라켓보다. 그런 부분 때문에 될 수 있으시면 이제 8단 이상으로 가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실제로는 무조건 이게 프리윌하고 카세트 스프라켓 방식이 있으면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면 무조건 카세트 스프라켓 방식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실 거예요. 이번에 모노나 같은 경우도 7CA로 가실 수 있다면 무조건 7CA를 사시는 게 좋아요. 가격 차이는 한 2, 3만원 차이가 날 거예요. 그 가격 차이에 비해서 성능 차이도 그 이상이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도 선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쪽 핸들 포스트 쪽으로 한번 봤습니다. 대왕 볼트 방식은 아니고요. 스타너트, 예전 스타너트 방식이라기보다 안쪽에 아예 그 볼트 나사산이 박혀져 있어가지고요. 이런 형태로 체결이 되게 됩니다. 대왕 볼트랑 비슷한 형태인데 조금 더 대왕 볼트 방식이라기보다 스타너트 방식에 가깝다고 보여지고요. 8mm 육각 볼트가 필요합니다. 이게 규격이 다 달라서 좀 사실 유저들 입장에서는 좀 불편한 부분이에요. 이번 모노나 7CA 핸들 포스트를 한번 이렇게 보면요, 이렇게 은금이 좀 달려있는 것도 또 특별한 부분이고요. 경첩 잠김이 또 이것도 좀 다르네요. 원터치 방식인데 여기서 이렇게 눌러서 풀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전장치가 이렇게 생겼네요. 이런 것도 조금씩 다 달라서 참 애매합니다. 역시 2V 방식으로 체결이 돼서 이게 스티어서 튜브가 좀 길겠죠. 그래서 안정적으로 잡아줄 수 있게 해놨습니다. 자, 원터치로 당기는 게 이렇게 편하긴 합니다. 보통 모노나 메디슨 제품들이 핸들 포스트가 바깥 폴딩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안쪽 폴딩으로 깔끔하게 접힐 수 있도록 조금 변화를 줬습니다.